글쎄, 그렇게도, 네, 그렇죠. 갈 수 있죠. 만들어진 신화는. 네, 만들어진 신화. 그러고. 그걸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또 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자유인데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내게 이제 어떻게 하지는 이제 이게 소극적 자유죠. 어떤 속박으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런, 이제 무서움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소극적 자유인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뭔가 좀 적극적 자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역시 이제 여기 큰 대안은 제시가 되지는 않는데 행간에 보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제3의 세계하고 좀 대등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어떤 잡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참여란 것도 나오고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자유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여기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자유주의 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그냥 도망 나오고, 예? 그런 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적극적인 자유가 그렇죠. 적극적인 자유로 가자.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간을 읽으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경제상에 비춰볼 때 지금 2012년도에 선거도 있었지만은 복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복지 얘기. 그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자기 스스로 말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뭐죠? 자기가 부족한 게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먼저 손을 내민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는 그걸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또 일차가 되고. 그러니까 네. 거지가 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천국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복지라는 게. 거지가 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어떤 동정 공감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고 모든 도덕심이 있는 인간들은 자기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열악한 어떤 사람을 보면 가슴이 깜짝 놀라고 가슴이 뛰고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마치 그것을 받는 자의 권리처럼 선언하거나 줘야 될 자의 도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의무처럼 선언되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심퍼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좀 돕고 싶은 그런 거, 그건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은 반대쪽에서 클레임 한다든지, 천국 권력이라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지도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배려가 돼, 배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어려우면은, 요거 내 손을 잡고 올라오렴. 그죠? 그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배려가 되고, 사회적인 배려가 되고, 개인적 배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이러니까 너는 이런 의무가 있고, 나 이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시장으로부터의 도피가 되는 거고, 또. 거짓말, 배려라는 말씀, 배려가 되어야 사실은 그게 우리의 도덕심으로부터 그렇죠. 나온 것이죠. 연결되죠. 그렇죠. 도덕적 배려. 시민권으로부터 나오는 청구권이 되면 그건 우리 도덕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와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국가와의 관계가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밥을 먹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밥 먹이는 자에게 종속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까 들고 나오셨지만 말하자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얘기한 노예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자유로부터 도망가서 이제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도망가면은 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노예의 길로. 그래서 이제 바로 연결 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좀 얘기를 더 하면은 똑같은 제 의견 일치인데 사실은 이제 도덕적인 어떤 이제 심포스이고 그러면은 이제 배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무슨 자연권이라 무슨 인권 천국 권력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고 자기를 스스로 추스르기 전에 뭔가 귀속하잖아요. 마치. 그래서 이제 그 자체도 우리가 이제 복지에 너무 경도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 클레임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사실 무관하지 않다. 시장으로 도피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12년도 우리 이제 그 정치 현실 속에서 보면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 줄 것 같이 얘기하고 우리는 또 어떤 그런 어떤 보호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불안감을 떨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들도 인간은 우리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죠. 국가에 복종하고. 근데 그 복종은 결국은 자기 뭐랄까, 이제 자발성을 갖다 잃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건데, 그 요새 이제 보면 이제 복지가 이제 어떤 담론이 되다시피 하는데, 사실 복지는 가야 될 거예요. 많이 좌파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여력이 좀 생기면은 먼저 그쪽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단 뭐냐면은, 이게 의존하지 않게끔, 미국도 우리가 이제 복지 제도를 많이 이제 수술했거든요. 많은 분들은 모르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조금 이제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보호대상제를 완벽히 보호를 하잖아요. 예. 그 차이를 다 메꿔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걸 메꿔주고, 이만큼 메꿔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메꿔주는 거 없어요. 끝까지. 예? 무한대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96년도인가요? 그때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을 해갖고, 그게 이제 temporary assistance예요. TA. 그다음 뭐죠? NF인가요? temporary assistance to need family. 그래갖고 임시 라이프타임에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제 EITC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근로장려 소득세제 돼갖고 일하는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다 바꿔가고 있다고요. 지금 세계가. 근데 우리만 지금 보면은 그걸 몰라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기초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 에리 프롬 얘기를 조금 네. 제가 덧붙이면, 네, 이 네. 에리 프롬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초기에 멤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사실 에리 프롬이 쓴 책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절판이 되고, 다행히 이제 후마니타스에서 이제 에리 프롬,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을 이제 다시 냈고,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이제 꾸준히 나와서 이제 재번역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이런 얘기도 소개를 드리면, 주로 이제 에리 프롬은 이 나치즘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 Road to Serfdom 이것도 이제 나치즘 또 영국 사회주의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치즘을 분석한 책으로 전에 제가 한번 아이히만 얘기를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하면서 한나 아렌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전체주의 기원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말하자면 전체주의라는 게 어떻게 근대화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 확장하자 신에 대한 굴종이나 또는 중세 신분제에 대한 예속이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이다고 선언하고 근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오히려 정치라고 하는 전체주의에 귀속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전체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는 그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말하자면 그거는 한나 아렌트는 다소 좌파적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아주 사회심리학적 그 명저입니다. 근데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파괴적 본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제 네크로필, 인간에게 두 가지 하나의 그 에로스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필, 사랑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네크로필, 네크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예. 죽음에 대한 사랑. 네. 파괴에 대한 사랑. 이제 이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나치즘 같은 문명은 이 파괴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데 기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에릭 프롬의 주장입니다. 근데 바이오필이냐 네크로필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네크로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글쎄 좀 사실은 성도착이죠, 그렇죠. 원래 예. 시간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 시간, 그죠? 실제로 예, 그 독일에서 그 시체가 훼손되는 사건이 계속 생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시체 공시소 이런 데서 이제 죽은 여자를 씻겨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네. 필사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에리 프롬이 이름을 붙인 것이 네크로필리아예요.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사랑, 이제 이런 것인데, 바로 그 네크로필리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치즘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문명의 성격이 죽음에 대한 어떤 충동 이런 게 있는 잔혹한 지배에 대한 충동, 말하자면 사디스트적인 충동이 있는 거고, 이게 사디즘은 근본적으로는 메소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남을 죽이려다가 안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살할 것이다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결국 자살을 했죠. 근데 그 사실 우리 문명의 성격을 이제 규정할 때 그런 전체주의적인 문명이라는 것은 지배에 대한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배에 대한 충동이 있고, 그 귀속에 대한 어떤 충동이 있고, 지배받고자 하는 어떤 대중의 충동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동훈 교수님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좀 내공이 차인데, 제가 뭐 좀 전공을 아무래도 이제 철학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내공 차이 아니고, 오늘 제가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하여튼 좀 2012년도에 우리 한번 이제 좀 이게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말이죠. 이게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을 좀 잘 했고요. 그러고, 권위에 굴종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권위에 굴종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가학과 피학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뿌리를 이제 두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생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생이라기보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자기를 이제 버리고 뭔가 좀 제2, 제3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조직에 속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원식 공동체에 속했던 어떤 따뜻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상받겠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뭐 나치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치 나타난 건 아니고 평화스러울 때라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어떤 민주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내생적으로 또는 속성적으로 굴종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지금 있다는 말이죠. 거죠. 네. 그 정규제 TV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최근에 SBS가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SBS가 무슨 시리즈를 한대요. 네. 근데 그 시리즈가 현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원시 공산사회로 가자고 네. 주장하는 그런 시리즈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루소 이후의 그 좌파들의 기본적인 사고도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SBS 같은 방송국의 PD들이 그 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SBS가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 SBS 그러니까, 방송국은 완전히 좌입니다. 아니, 뭐 그건 알죠. 그런데 좀 뭐냐면은 이게 보자고요. 참 이게 좀 경제로 돌아오자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 시장에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도피해서 어떤 세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조직한다면은 누군가 지식의 문제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조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각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각자 뭐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질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시장 경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 그거는 시대 정신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 누군가 이걸 갖다 설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고 그럼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정도도 복지가 여기에 조금 이제 연결해서 자기가 좀 뭐 나도 무슨 뭐 권리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뭐랄까 시장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독재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바로 왜 2012년도냐 2008년도 연장이거든요. 2008년도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2008년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좀 약간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2008년도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리만 말이죠. 그렇죠.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됐을 뿐이고, 그렇죠.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됐을 뿐이지. 그러고 그 기저에는 정책 실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실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평등주의라든지 그 당시에 뭐 그 클린턴 정부 때죠 보면은 오너십 소사이어티 우리로 치면은 뭐 완전히 뭐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죠. 내 집 갖기 운동. 그렇죠. 예컨대 보면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온 사람한테 대한민국 오면은 다 집 가질 수 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돈을 벌어서 집을 사면 축하받을 일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부가 집을 사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 사람 집을 살까 안 살까를 판단하게 하면 절대 그게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말을 해주고 또 실제 은행을 통해서 해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산 게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치 실패지 뭡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뭐냐면은 자유주의 실패로 이걸 몰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여서 뭐냐면은 시장으로부터 지금 도피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도피해서 어디로 가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도대체. 한번 행선지를 말해봐봐라. 국가로 가요. 글쎄 국가로 가면 뭡니까 그게. 국가가 무슨 완벽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마키즘이나 스탈리니즘으로 같은 가죠. 거죠. 또 여기도 이제 그 본문 보면은요 이래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 학대하는 게 영원한 솔루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자기를 학대해서 솔루션 되면 되지만은 이게 솔루션이 안 되잖아요. 잠시 어떤 고통을 고통으로 덮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행간에 묻어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빈익빈 부익부가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남한테 뭐 미루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개인에서 벗어나서 전체로 가는 거고 전체가 뭡니까? 허구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참 이게 그 굉장히 이거는 섬찟한 거죠, 보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보면. 이게 뭔가 뭐 군부가 탈출한 거 아니에요. 뭐 딱 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프리덤에서 도피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피한다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에서 우리가 나와서 더 큰 자유, 그러니까 다 정체성을 다 실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체성이 실현된 바탕에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져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뚜렷한 결론은 없는데 거기에 제가 좀 정독을 해보니까 이게 몇 면에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안에. 네. 그래서 그렇군요. 2012년도 이 책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1941년도니까 한 60년, 70년 지났나요, 이제? 네. 이 시기에 이제 사실은 여러 명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1년, 또 46년, 45년, 네. 소위 뭐 톨킨 같은 사람들이 반지 제왕 이런 거 아주 이제 전체주의적인 네. 사회를 고발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이 노예 길도 바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즘이나 스탈리니즘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책이고요. 에릭 프롬의 이 책도 마찬가지로 소위 근대화의 실패, 네. 근대화의 어떤 비성적 종착력, 또는 예외적 종착력이라고 보면 이제 한 나렌트가 되는 것인데, 이 에릭 프롬 같은 경우에 그게 인간 본성 속에도 내재하고 있는 어떤 특성일 수 있다고 하는 다소는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릭 프롬으로서는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Art of Loving이다. 사랑의 어떤 진정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도마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에크가 되는 거죠.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노예가 안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하는 이제 해법을 하나의 자유주의적 기본 컨셉으로 이제 찾고 있는 거고, 에릭 프롬은 어떻게 보면 그 해법 자체는 찾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에릭 프롬이 심리학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나 대목을 찾았는데, 네. 요건 이제 좀 약간 요약한 거지만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뭐 한 페이지를 좀 이렇게 좀 줄인 건데, 네. 이거 있어 보면요. 그러니까 복종은 말이죠. 고독과 불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지금 대개 이제 복종을 통해서 이제 피하려고 그러는데, 고독과 불안 피하는데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죠.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 및 자연과 자발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런 거죠, 보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추린 겁니다. 그래서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죠? 개인을 자발적인 세계와, 관계. 예.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개인을 세계와 이어준다.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과 생산자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론의 어떤 이제 뭐 챕터로 해서 묶인 건 아니고요. 그 사이사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쪽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네. 그 대목을 네. 도드라지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에릭 프롬이 기본적으로 시장적 질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자발적인 네, 관계 이런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좀 이게 읽으시면 같은 게 많이 반복돼 그래갖고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잊어먹을 만하면 또 다시 나와서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렇군요. 나중에 컨클루딩 리막스 우리를 치면 그래갖고 요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게 행간에 있거나 아니면 본문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안이 없이 보이는 건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네, 어떤 복종은 우리 복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독과 불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게 있잖아요.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 및 자연과 자발적 관계를 맺는 거다.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개인을 세계와 이어준다.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과 일이다 그거죠. 생산적 일이다. 이 생산적 일은 뭐냐면은 이제 소위 시장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남한테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있고 이 사랑도 여기서 보면 아까 그런 아트 오브 러빙 같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거나 보면 밝은 메시지를 줍니다. 네, 밝은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복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뭐 새디즘, 또 마조이즘 그것도 보면 그게 영원한 도피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착이다. 도착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네. 참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유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이 에릭 프롬의 경고는 언제나 우리가 머리맡에 붙여놓고 반성을 하고 내가 혹시 저런 유혹에 지금 거짓된 유혹에 함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케 하는 그런 참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동근 교수님 모시고 조동근 교수님은 참 저희들에게 늘 인사이트를 주죠. 또 사실 저는 이 조동근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미일관하고 기회주의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기회주의자들이 많지만 이 조동훈 교수님은 기회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포착한 줄 알았는데 기회주의는 안 해요. 기회 포착주의를 합시다. 아니 기회 포착 그건 사실 좋은 저를 거죠. 잔이 잘 네. 어울리는 네. 말씀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동훈 교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조동훈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오늘 모시고 이 에릭 프롬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여러분들도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한 번씩은 꼭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작은 판형이었어요. 근데 이 판형도 아주 국판으로 예쁘게 잘 디자인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